안녕하십니까. 센진학 2020 대입 정시전형 고3 교원 대상 설명에 오늘은 예체능 계열 분석에 대해서 체육 계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숙문고등학교 교사 김경선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이제 아이들이 정시 전형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체능 대입지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오늘 정시 전형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 잘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진학지도에 많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체육 계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공부가 부족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성적만 좋으면 체육과 진학할 수 있다. 그리고 실기만 잘하면 체육과에 진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좀 알고 계시면 아이들 진학지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부가 부족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의 체육과들은 상당히 높은 수능을 요구하고 있고 합격자들의 수능 성적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같은 대학의 다른 학과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조금 낮게 형성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이 모자라도 실기를 잘하면 붙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인지하시고 우리 아이들 성적을 정확하게 분석하시면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적만 좋으면 체육과에 진학이 수월하냐?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시에서 비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가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수능으로 판가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격은 뭘로 결정하냐면 실기 성적으로 합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별로 지원선이 거의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일정 부분 비슷한 선상에 유지가 되고 있고 따라서 10%, 20%, 30%, 40% 이렇게 실기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는 게 결정이 된다. 자, 그렇다면 실기만 잘하면 체육과에 갈 수 있다는 얘기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 어디에도 실기 100% 전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적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실기가 당락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약간의 상호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실기를 잘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잘 들으신 다음에 우리 체육계열 학생들 진학지도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정시전형의 특징, 그리고 주요 변동사항, 그리고 군별 주요 대학 요약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지원 전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계열 정시전형의 특징입니다. 정시전형의 특징 중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기를 잘한다 그러면 합격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수능 성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받아오는 성적, 그 성적들을 가지고 원하는 대학의 반영 비율과 반영 과목들을 면밀하게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수능 성적이 결정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 반영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능 반영 비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성적이 높게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냐 아니냐, 그리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냐 아니냐, 체육교육과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원자들의 성적이 달리 형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높은 수능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전년도 입시 결과를 면밀히 보시면서 전년도 입시 결과에 비춰 우리 아이들 성적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남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수학에 대한 필수 반영 여부입니다. 주요 대학들이 수학을 필수 반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학 성적이 없거나 응시하지 않았거나 수학 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실기, 수능 중심 전형이 늘어나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는데 아무래도 실기가 없다 보니까 입결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뒤에 설명드리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아이들 지원하실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단계형 선발의 경우에는 물론 입결이 높게 형성된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를 수능으로 통과를 해야 2단계 실기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1단계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것이 이번 정시전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합격 예측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가 일반 학과의 합격 참고점을 잡듯이 예상 합격 점수를 잡습니다.
그 예상 합격 점수에서 우리 학생들이 받아온 수능 성적, 대부분의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과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반영된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수능 점수. 그럼 그 수능 점수를 대학별로 환산을 해보면 예상 합격 점수에서 내 수능 점수를 환산해서 빼면 이제 필요한 실기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필요 실기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필요 실기 점수가 그 대학의 실기 만점보다 작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 실기 점수가 600점인데 그 대학의 실기 만점 점수가 500점이다. 그러면 만점을 받아도 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고요. 필요 실기 점수가 600점인데 만점이 700점이다. 그렇다면 100점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실기 점수가 내가 필요한 실기 점수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가능한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예측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수능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실기가 합격을 결정한다.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아이들 성적이 낮으면 낮은 만큼 그에 맞는 학교를 찾으셔야 됩니다. 실기를 너무 잘한다고 실기를 잘한다는 것을 가지고 수능 성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위의 대학들을 상향 지원할 경우에는 실기를 만점 받아도 붙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권 대학에 높은 수능 반영 비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5%, 80%, 70% 이렇게 대학별로 수능이 반영되는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연세대가 두 개 학과 모두 85%를 반영하고 있고 서울과기대,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이 80%의 높은 수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일괄 합산 전형에서 올해부터 다단계 전형으로 단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고려대, 상명대, 단국대, 인하대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과 그리고 입시 결과가 높은 대학들 위주로 이렇게 높은 반영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대학들도 수능 반영 비율이 높은 경우가 있지만 주요 수도권 대학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림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실기 수능 중심 전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80%, 서류 20%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체육대학교에도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100% 전형으로 한양대, 경희대, 그리고 차이과학대, 한국외대 등이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100%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실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하나 정도 안정권으로 넣을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학생들 중에 아무래도 체육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낮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중앙대 일반과를 넣기가 좀 애매한 성적인데 중앙대 체육교육과를 수능 성적으로 넣어서 합격을 좀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생각보다 체육과 학생들이 준비하는 수능 성적보다 높게 형성됨을 좀 감안하시고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입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들 성적 대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를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학교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육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고 수학을 아예 응시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은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 체육교육과, 동국대 체육교육과, 서울대 체육교육과, 서울시립대, 중앙대, 연세대, 성균관대, 차이과학대, 한양대, 한국외대, 상명대 등이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수학 성적이 없거나 응시하지 않았거나 수학 성적이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5등급, 6등급으로 등급이 아주 낮게 형성되는 친구들이라면 사실 수학을 필수로 반영한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수학 성적은 있는데 그 성적이 조금 낮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과목의 내 성적과 반영 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실기 능력까지 고려해서 지원을 최종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하게 일단 체육하는 친구들이 수학을 아예 보지 않거나 수학을 낮은 성적을 받아왔는데 저 수학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에 지원하려고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고 같이 수능 성적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주시는 그런 과정을 상담 중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형 전형들이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1단계 수능 100%로 6배수를 선발하고요. 서울대는 수능 100%로 3배수, 서울시립대 수능 100%로 4배수, 이화여대는 수능 100%로 4배수를 선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계형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 통과가 가장 관건입니다. 1단계를 통과를 해야 내가 준비했던 실기를 발휘를 해서 합격을 예측할 수 있는데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카드 한 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단계형 전형의 학교를 지원할 경우에는 수능 성적의 유불리를 반드시 따져주시고 전년도는 100분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친구들이 합격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신 다음에 지원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계열 정시 주요 대학 변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설명드림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체육계열 정시 주요 변동 사항 모집군 이동입니다. 모집군 이동은 사실 일반과도 마찬가지고 최상위 학교가 어느 군으로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을 받아야 하는 그 다음 순위 학교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물론 저희 쪽에서도 서울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그동안 나군에 있던 고려대와 연세대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고려대와 연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을 받아야 하는 그 차순위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다시 나군에서 가군으로 또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것들 눈여겨보시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패턴을 예측해보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상담하실 때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집군 이동에 대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형 요소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기 비중이 높아진 학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워낙에도 실기 비율이 낮더라도 결국 당락은 실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실기의 만점 기준표를 올린 학교들이라거나 아니면 반영 비율을 높인 학교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실기를 잘하는 친구들, 특히 제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학교를 건국대 체육교육과로 봤는데요. 세 과목 반영하는 학교고 수능 60% 반영하지만 통상 학생들이 3등급 초반 정도에서 실기를 잘하면 붙을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실기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거 눈여겨봐 주시고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그러니까 천안권 학교들은 중위권 학생들 내지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안정권으로 지원을 하거나 적정 학교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에서도 실기 비율이 30%에 40%로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괄 합산 전형에서 단계형 전형으로 워낙에도 수능이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지만 1단계에서 수능으로 1단계 수능으로 먼저 단계형으로 통과가 돼야 2단계에서 실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원대 같은 경우에도 실기 비중이 올라갔고 그리고 단계형에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반영 과목 및 비율의 변화입니다. 경기대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했는데요. 올해 선택으로 바뀌었고요. 반대로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택에서 필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탐구로 지정해서 비율을 정했던 것을 국수, 영탐 한 과목 중에서 상위 순서대로 제일 높은 성적을 50%, 그 다음을 30%, 그 다음을 20%로 순차적 적용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프로그램에 넣고 점수를 환산하면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대학별 반영 비율, 반영 과목들과 우리 학생들의 점수상을 유불리를 먼저 고려하시고 선택지를 좀 좁혀 놓으시면 대학을 찾을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기 만점 및 실기 종목의 변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학교들이 지금 실기 만점을 상향했거나 아니면 완화했거나 종목을 축소했거나 변경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호흡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호흡을 많이 사용하는 종목들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변화였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임박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미 모집 요강이 다 고지가 됐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 실기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 좀 눈여겨봐 주시고 저희가 센진하게 정시 체육계열 자료집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업로드된 자료를 보시면 군별, 지역별, 그 다음에 교직 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대학들을 분류했고요. 그 대학들의 실기 만점표, 그리고 실기 배점표 이런 것들을 다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의 실기 능력과 실제 대학에서의 점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으로는 서울대가 인문자연으로 분할 모집하고 한양대가 인문자연으로 분할 모집하던 것을 이제 수능 체계가 바뀌고 이제 문이과가 공식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에서 인문자연 구분 없이 통합 모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꼭 좀 강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부상 없이 실기를 마무리해서
정말 베스트 컨디션으로 실기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꼭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수능 끝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실기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상담을 왔을 때 격려 좀 해주시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각 군별 주요 대학 모집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군대학입니다. 가군대학에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을 좀 나열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좀 표시한 것들이 수학을 반영을 하는 학교들, 그리고 수학을 반영하지 않지만 반영 과목이 적은 학교들, 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육과가 40명을 모집하고요. 수능 70에 실기 30%를 반영하는데 수학을 필수 반영합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이 동일하게 35.7% 이렇게 해서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저희 쪽에서도 체육계열 쪽에서도 탐구의 변별력이 높아졌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는 세 개의 학과로 모집하는데 스포츠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만 반영합니다. 근데 영어의 반영 비율이 무려 66.7% 높은 반영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통상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3등급 정도, 그리고 영어는 2등급 정도의 친구들이 지원을 하고 실기로 합격을 결정짓는 학교입니다. 물론 지원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수능 결과가 나와봐야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국어, 영어만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중에 실기 능력이 좋고 그리고 영어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이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수능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국수영을 가지고 1단계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영어는 100분위가 나오지 않으니까 전년도까지 놓고 보면 국어랑 수학에 100분위가 평균적으로 84에서 87% 정도 됐을 때 1단계를 끝에서라도 통과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 성적이 시립대를 지원하려고 했을 때 국어 수학의 100분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감안해 주시면서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와 수학을 필수 반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영 비율까지를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고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 수학을 필수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이 월등히 높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수학이랑 국어를 비슷하게 동일하게 주는 비율도 있지만 대체로 국어 비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받았는지를 가지고 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능 성적이 지원대학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드립니다. 대학별 전형 방법과 수능 반영 과목별 반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신의 수능 성적과 대학별 수능 반영 방법을 비교해서 반드시 유불리를 확인하신 후에, 그리고 모집군별로 그래서 이제 수능 원서 접수할 때까지 모집군별로 2개, 3개 정도로 압축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실기를 최종적으로 검증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베스트인 상태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으로 지원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군 주요 대학 실기 종목입니다. 일단 대학별 실기 종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각 대학별로 실기 종목이 다양하다는 것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학교별로 대학 실기 종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실기 종목을 가나 다군 모두 다르게 학교를 선정하게 되면 실기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종목과 못하는 종목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 못하는 종목을 끝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면 못하는 종목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제자리 멀리뛰기, 제머리라고 표현된 것이 제자리 멀리뛰기인데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전국 체육대학에서 한 70% 정도가 채택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학교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다시 말하면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피해가야 되는데요. 이 학교들을 피해가기에는 너무 많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학교 선정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다음 많이 하는 것이 유연성, 좌전굴, 최전굴,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서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이러한 종목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유불리를 좀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네. 최대 입시생들의 착각이 뭐냐면 실기만 잘하면, 실기만 준비를 잘하면 대학 진학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본인이 그 수능을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이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그리고 실기가 그 이후에 당락을 결정한다는 것을 진짜 많이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기 능력만 가지고 너무 허황된 상향 지원을 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이제 대학에서 발표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어디가에 발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 이렇게 최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평균 1등급 후반 그리고 2등급 극초반 정도에서 실기를 잘했을 때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나군에 설명드리겠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수영탐 평균 1등급 중반 정도에서 실기를 하는 친구들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성적표에 나와 있는 수능 평균이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영어만 반영하는데 영어는 백분위가 없기 때문에 국어의 70% 백분위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어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는 그래도 2등급 대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백분위를 바탕으로 이게 70% 컷이니까요. 거의 끝선에서 합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끝선에서 합격을 하려면 실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네가 지금 성적이 전년도 70% 컷보다 높으니까 되겠네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 실기 능력이 굉장히 만점에 가까운 실기를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 아이들에게 강조해 주시면서 지원 여부를 일단 요런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이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별로 지금 보시면 한체대 같은 경우에 보여지는 백분위 평균이기 때문에 좀 낮게 형성되는데요.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회체육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68.33이지만 실제로 국어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수학과 탐구로 이제 평균을 낸다고 훨씬 높은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영 과목이 뭐냐, 그 반영 비율이 뭔데 그 중에서 이 백분위 평균이 이거보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전체적으로 68.33이니까 되겠네라고 하지 마시고 그 대학의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진학 프로그램에 체육계열 정시자료집을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는 과목수, 반영 과목수 그리고 반영 비율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군 주요대학입니다. 나군은 건국대,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정도가 우리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대학이고 여대 중에서는 숙대와 이대를 아이들이 선호를 하는 대학입니다.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를 무려 50%를 반영하고요. 수학이랑 탐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이 30%로 각각 같습니다. 그래서 탐구를 게다가 여기는 탐구를 두 과목 평균이니까요. 탐구 과목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을 좀 성적표를 면밀히 봐주시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단계에서 수능 100%인데 국어가 100 그리고 수학을 120% 그 다음에 탐구를 80점 이렇게 그러니까 국어는 그대로 표준점수 그대로 그 다음에 수학은 곱하기 1.2 탐구는 곱하기 0.8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센진학에서 정시상담 프로그램에서 체육계열 상담이 가능한데 그때 점수를 환산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없이 수능 80%와 서류 20%인데 서류의 변별력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그동안의 결과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능 성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국어와 수학이 40%로 같은 비율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을 50% 반영하고 탐구도 30%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제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과목을 순서대로 50%, 30%, 20%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 성적 구조를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서 그 고민 상태에서 이제 센진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별로 점수를 환산했을 때 점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군 주요대학 용인대 특수체육과도 이제 특수 교육 자격증이 나오는 그런 학과라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고요. 국어 40% 그리고 탐구랑 영어를 동일하게 30%씩 반영합니다. 그래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지만 국어, 수학, 영어가 높은 성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전형 방법과 그리고 반영 과목을 좀 보시면서 탐구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탐구 반영 비율이 정말 높아졌고요. 반영 비율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탐구에 따라서 수능 성적의 어떤 높낮이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능 성적과 대학별 반영 과목을 반드시 고려해서 유불리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나군 주요대학의 어떤 실기 종목도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에 체육교육과고 서울에 있는 체육교육과고 서울에 있는 체육교육과 중에 유일하게 수학을 필수 반영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3등급 초반에서 실기를 잘하면 붙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성적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도전을 하는 학교인데 종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적만 된다고 건대를 권해주지 마시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실기 내용을 판단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리 멀리뛰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다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제자리 멀리뛰기 능력은 한 번쯤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일 높은 대학이 제자리 멀리뛰기 320cm가 만점인데 대부분 통상 우리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290을 넘게 뛰면 잘 뛰는 편이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230, 235를 뛰면 굉장히 잘 뛰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자리 멀리뛰기를 얼마나 뛰니를 좀 물어보셔서 그러한 것들을 좀 상대적으로 실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가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최대 입시 실기는 아주 변별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실기 종목과 부족한 실기 종목에 대한 구분, 판단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고 부족한 실기 종목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버리고 가야 될지 이 부분은 지도자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 끝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아직 저희가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접수 기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성적을 바탕으로 각 군별 두세 개 대학으로 일단 압축을 하고요. 그 실기를 끝까지 준비를 해보다가 최종적으로 이 학교가 베스트다라고 판단되는 학교로 최종 지원을 결정할 때 그때까지 내가 지금 부족한 종목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고 잘하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할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선뜻 이렇게 언뜻 물어봐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잘하는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학교를 찾아보자. 그리고 못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뭐 중위권이다, 중하위권이다 실기 배점표를 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건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라던가 아니면 지금 지도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우리 아이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상황에 맞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군 주요 대학의 입시 결과입니다. 네,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입시 결과는 아까도 센진하게 올려드리는 정시 자료집에도 올라갈 텐데요. 거기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전년도 모집 인원, 경쟁률, 그 다음에 충원 번호까지 그리고 국수 영탐 100분위까지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수탐이라고 반영을 하고 85.8%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탐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시 결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성적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는 대학이 발표 아시겠지만 70% 컷 내지는 80% 컷 뭐 이렇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으로 가장 낮은 학생들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실기는 굉장히 높은 학생들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정도 성적대일 경우에는 그 대학 실기 만점을 거의 만점을 받는 실기 수준이어야 붙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꼭 좀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군 주요대학 입시 결과고요. 그리고 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가 없습니다. 실기가 없고 국어, 영어, 탐구만 반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 입시 결과가 좀 높게 형성된다. 이러한 부분들 좀 참고해 주셔서 실기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수능 성적이 괜찮다. 그런데 이 친구가 꼭 체육교육을 가고 싶어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실기 수능 중심 전형의 학교들을 권장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군 주요대학입니다. 다군은 사실 서울권 대학들이 경기권까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나다군의 주요 대학들이 몰려 있고 다군에서는 광운대, 상명대, 숭실대, 가천대, 그리고 명지대, 단국대, 한국외대, 인하대 정도가 아이들이 좀 관심이 많은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숭실대 같은 경우에 실기를 70%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실기를 굉장히 잘하면 성적이 좀 낮더라도 붙을 수 있다라는 것들 강조해 주시면 좋은데 국어, 영어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국어, 영어 동일한 50% 비율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불리를 좀 따져주시면서 실기를 잘하는지 여부, 가천대 마찬가지 국어, 영어만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명지대는 또 국어, 영어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뭐 수학을 아예 응시를 안 했거나 낮거나 탐구를 잘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국어, 영어 성적이 괜찮다면 이런 학교들 위주로 점수 계산해서 실기까지 판정해 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군 주요 대학의 어떤 실기 종목들이고요. 실기 종목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생각보다 저희들이 축구를 잘하나 농구를 잘하나 아니면 뭐 이런 구기를 잘하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체육 계열에서는 기초 실기, 기초 체력 테스트 위주의 실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관심이 없는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만점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 기록을 그냥 바로 물어보시면서 비교해 주시면 상담하시기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진하게 탑재해드리는 정시 자료집을 반드시 참고하시면서 같이 상담해 주시면 아이들하고 좋은 상담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면 대부분 감이 오실 텐데요. 주요 대학, 서울대, 그다음에 연대, 고대,
그리고 뭐 중앙대 이렇게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등급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그런 학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울 안에 있는 체육과들 같은 경우에는 반영하는 과목 평균 3등급 초중반이면 충분히 지원도 가능하고 실기 여하에 따라서 합격도 가능하다. 네, 3등급에 가깝거나 2등급 후반일 경우에는 실기의 부담이 좀 줄어드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적을 바탕으로 국영탐 기준으로 3등급 초반이다 중반이다를 가지고 서울권을 우선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권까지 넓힐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천안권에 캠퍼스라던가 체육계열 학과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서울 지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안권 정도에서 안정을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경기권이나 서울권에서 도전을 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희 쪽에서 안정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실기 종목이라는 것이 뭐 1분, 2분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10초, 짧게는 10초, 길게는 뭐 2분. 보통은 2, 30초 안에 모든 종목이 하나씩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준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당일의 컨디션 그리고 그 종목 하나가 완전히 파울이 났다 이랬을 경우에는 점수를 낮춰서 갔더라도 안정이 아니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기 능력까지 고려해서 일단 지원을 하시지만 어쨌든 성적대별로 일단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조금 넓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실기 종목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록을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진학을 통해서 입시 결과를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진학이 전체적인 구성이 좀 바뀔 텐데요. 바뀌어진 예시를 가지고 일단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시 진학지도에서 고교수합 정시 결과를 놓고 체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과 모집 단위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수집한 합불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이 친구들이 이런 등급에서 합격을 했구나. 뭐 해석하기도 실기에 대한 점수는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능 점수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계열 상담 탭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생님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서는 대학별 환산 점수, 반영 비율들을 보실 수 있고 대학별 상세 요약 페이지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능은 몇 프로를 반영하고 실기 몇 프로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실기 만점 배점편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같이 상담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센진학 업데이트를 통해서 제공될 텐데요. 많이 활용해 주시고 체육계열 아이들 상담을 그냥 사설 학원에 맡기지 마시고 선생님들 관심 가져주시면서 학교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체육계열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플랜 A,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서 실기 중심 전형이나 아니면 비실기 전형으로 아이들이 지원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플랜 B, 이제 정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정시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첫 번째 수능 성적입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고 수능 점수에 따라서 그리고 내 유불리에 따라서 지원 대학의 반영 과목과 반영 비율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이제 환산하실 때에는 센진학을 활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영어 반영 방법이 학교마다 다릅니다. 무슨 가산점, 가점, 뭐 감점, 뭐 비율 내지는 뭐 등급별 점수 다양하기 때문에 영어 점수에 대한 변별력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원 가능 대학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일단 수능 성적으로 각 군별 2개에서 3개 정도 넓게 일단 지원 가능 대학을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실기로 판정하시는 걸로 좁혀가시면 됩니다. 그 얘기가 실기 유불리 확인이고요.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대학들을 펼쳐놨는데 거기에 이 학생이 아주 못하는 종목들이 다 끼어있다 그럼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성적이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펼치지 못하면 실기 때문에 좁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학의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시면서 일단 수능으로 좀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을 넓게 지역별로 군별로 넓게 먼저 펼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이의 실기 유불리를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군별로 대학을 결정할 때에는 최대한 비슷한 종목으로 이루어지는 대학들을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별로 종목이 3개에서 4개, 그럼 각 군별로 하나씩 지원을 한다 그러면 각기 다른 종목의 대학을 선택한다 그러면 최소 12개 이상의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잘하는 종목 위주로 이렇게 구성된 학교들로 모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한 것이 실기를 콤팩트하게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나 2개 정도는 원하는 대학
아주 상위권 대학을 지원을 하고 실기로 나머지는 비실기 중심 전형으로 지원을 하던 아니면 일반 학과를 지원하는 것도 함께 권장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죠. 나 영어 3등급 망했어. 어떡하지? 대학별로 영어 방법 반영하는 게 다양하니까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들, 국민대 66.7%, 그다음에 세종, 숭실, 가천, 명지, 세종 등이 50%, 인하대 40%, 국민, 동덕, 서울여대 33.3%. 그러면서 대학별로 이렇게 영어를 반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3등급까지는 괜찮나? 2등급까지는 괜찮나? 이렇게 같이 한번 따져주시면서 영어를 반영한 학교들을 지원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어디야? 탐구를 잘 본 친구, 내지는 탐구를 못 본 친구들이 피해가야 되니까 이런 질문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3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반영을 합니다. 물론 10%, 15%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탐구 반영이 높은 대학들을 30% 이상이라고 봤을 때 이런 대학들이 이렇게 건국대, 광운대, 숙대 등이 30%, 국민대, 성신여대, 서울여대가 33%, 그다음에 뭐 덕성여대, 삼육대, 서울대, 이대, 중앙대 는 50% 정도를 반영하는데 거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두 과목 다 잘 본 친구들 내지는 한 과목만 잘 본 친구들 한 과목을 조금 더 망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인데요. 수능 점수의 유불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탐구 반영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표 구성과 대학별 과목과 반영 과목과 비율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넌 다군까지 몇 종목 준비하니? 나는 가나다군 다 합쳐도 5종목이야. 이 얘기는 비슷한 종목으로 맞췄다는 얘기고요. 나는 10종목이야. 제머를 피하다 보니까 제자리 멀리 뛰기 못하는 친구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머리 들어가는 학교들 다 피했어요. 그랬더니 학교마다 다 실기가 달라서 결국에는 10종목 이상의 준비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대학별로 가나다군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른 종목으로 구성했다? 그러면 최소 12종목 이상. 잘하는 종목 위주로 비슷한 대학으로 이렇게 실기를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 그래야 수능 끝나고 지금부터 아이들이 실기 시험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숙달을 할 텐데 집중도 있게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한테 너는 몇 종목 준비를 하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럴 때 기왕이면 네가 잘하는 종목 위주로 선정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수능 접수는 아직 멀었잖아요. 성적표도 아직 안 나왔고,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죠. 수능 잘 봤나? 뭐 못하는 종목은 없나? 이제 이 친구 굉장히 좋은 거죠. 수능도 잘 봤고 못하는 종목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무난하게 준비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사실 고민하시게 되고 많이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센진학 프로그램에 체육계열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충분히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상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성적으로 군별 지원 가능 대학을 같이 한번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별의 종목들을 살펴주시면서 이 아이가 잘하는 종목들과 못하는 종목들을 구분해 주시고 잘하는 종목들로 또 좁혀주시고 거기에서 그 만점표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정시 지원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점수대를 등급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가군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연세대가 1, 2등급대 친구들, 나군의 서울대, 중앙대가 1, 2등급대 친구들이고요. 2에서 3등급이면 사실 서울 시내 그리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주요 체육학과들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 4등급에서도 실기 능력에 따라서 서울권 주요 대학, 그리고 여대, 그리고 또 이제 경기권에서의 또 인기 있는 학과들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4등급부터 5등급이 내려가면 이제부터는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 그리고 이제 강원권에 있는 뭐 체육교육학과라던가 이런 학교들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때에도 실기 능력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국어, 영어만 반영한 학교다. 실기가 70%다. 서울에 있는 숭실대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상향으로 지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선이 결정이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대략적으로 지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상담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렵습니다. 물론 체육을 전공한 저희들도 체대 입시를 쳐다보고 있는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지도하기가 어려운 건 맞는데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체육은 정량화되는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성적과 실기 기록을 바탕으로 점수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센진학 프로그램에 체육계열을 담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더 이상 사교육 위주로만 아이들에게 좀 알아서 해야지 예체능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교육에서는 무리한 상향으로 또는 무리한 안정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낮추거나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격률을 높이려고 안정만 지원하게 하는 학원들도 있고요. 또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괜찮은 친구들이면 도전해. 그리고 안 되면 다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재수를 목적으로 너무 상향으로만 지원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올해 어떻게든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적정한 선이 무엇인지는 선생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체육계열 학생들 남몰라라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는 상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